너 새로운 교도관이지? 여기서는 내가 법이야. 조아영의 차가운 목소리가 교도소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앞에 서 있는 신입 교도관은 키가 167cm 정도의 마른 체격이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용한 여성이 곧 교도소 전체를 뒤바꿀 폭풍의 중심이 될 줄은 말입니다. 잠시 3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평생 좋은 일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경기도 진흥여자교도소에 점호 사이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와 함께 복도를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장윤서였습니다. 32세의 신임 여성 교도관이었습니다. 윤서의 첫인상은 동료 교도관들에게도 의외였습니다. 생각보다 왜소한 체격에 조용한 성격이었거든요. 저분이 정말 교도관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여기저기서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장윤서입니다. 윤서의 인사는 간단 명료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특별한 감정의 기복이 없었죠. 마치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동료 교도관 서지수가 윤서에게 다가와 조언했습니다. 윤서 씨, 여기 수용자들은 만만하지 않아요. 특히 이사동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조아영이라는 수용자가 있는데 사실상 그 사람이 이 동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24세인데 폭행 및 공갈 혐의로 들어왔어요. 체격도 크고 성격도 거칠어서 다른 수용자들이 모두 무서워하죠. 새로운 교도관들을 시험해보는 버릇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지수의 경고에 윤서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동에 첫 근무를 나간 윤서는 조용히 수용자들을 관찰했습니다. 총 50명의 수용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조아영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눈에 띄었죠. 하영 주변에는 항상 김은지, 박미나, 이소진이 있었습니다. 야, 새로운 교도관 봤어? 은지가 하영에게 귓속 말했습니다. 되게 약해 보이는데? 하영은 윤서를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런 애가 우리를 관리한다고? 웃기네. 윤서는 그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은 채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수용자들의 생활지도, 면회 관리, 각종 서류 작업까지 꼼꼼히 처리했죠. 하지만 수용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윤서를 시험해 보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에서 첫 번째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영이 일부러 윤서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죠. 요즘 교도관들 수준이 많이 떨어졌네. 겉보기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빈깡통인 것 같은데? 다른 수용자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명백히 윤서를 겨냥한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윤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들리지 않는 것처럼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죠. 못 들었나? 은지가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귀가 안 들리세요? 이번에도 윤서는 무반응이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에 하영은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교도관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왜 반응이 없지? 미나가 의아해했습니다. 보통은 화를 내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하영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윤서의 침묵이 오히려 더 불편했죠.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후 운동 시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영 일당은 윤서 주변에서 의도적으로 시끄럽게 떠들었지만 윤서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죠. 야, 정말 이상하다.
저 교도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소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야? 그냥 겁쟁이인 거지. 하영은 강하게 말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지수와 함께 근무를 마쳤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오늘 어땠어요? 하영이 뭔가 했던 것 같던데. 괜찮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윤서의 답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하세요. 저 애들이 한번 타겟으로 정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해질 거예요. 지수의 충고에 윤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지수는 윤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꼈죠. 마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차분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잠자리에서 윤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저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지만 자존심 때문에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하영 일당의 도발은 더욱 거세졌죠. 이제는 직접적인 무시를 넘어서 의도적인 괴롭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교도관님, 커피 좀 타다 주세요. 은지가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명백히 교도관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윤서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뭔가 다른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 같은 긴장감이었죠. 하영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저 교도관은 정말 약한 애야.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계속 엄습해왔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너무나 차분했거든요. 이틀째가 되자 하영 일당의 도발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윤서가 지나가면 일부러 발을 내밀거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죠. 하지만 윤서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 진짜 이상하다. 저 교도관 정체가 뭐야? 미나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교도관들과는 확연히 달랐거든요. 하영도 내심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 정도면 화를 내거나 보고를 올린다든지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윤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혹시 우리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소진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시한다고? 감히 누가 나를? 하영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자신의 위치는 절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신입 교도관 하나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건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하영은 더욱 직접적인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교도관님, 밥 맛있게 드세요. 아, 근데 우리보다 못한 급식 드시는 거 아닌가요? 명백히 모독적인 발언이었죠. 윤서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수용자들은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영이 선을 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수용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가 심해? 저 교도관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은데? 하영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윤서의 침묵이 오히려 자신을 자극하고 있었거든요. 오후 운동 시간에는 더욱 노골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지가 일부러 윤서 앞에서 농구공을 떨어뜨렸죠. 어머, 실수했네요. 주워주세요. 윤서는 공을 주우며 은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은지는 윤서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보통 사람의 것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언니, 저 교도관 눈빛 좀 이상한데? 은지가 하영에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이상해? 그냥 겁먹은 거지. 하영은 강하게 부인했지만 사실 그도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동료 교도관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윤서 씨, 정말 괜찮아요? 하영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윤서의 답변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그래도 참으면 안 돼요. 보고를 올리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다른 동료도 걱정을 표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저에겐 제 방식이 있습니다. 적당한 때가 되면 정리하겠습니다. 동료들은 윤서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서 뭔가 범상치 않은 것을 느꼈죠. 혹시 무술이라도 배우셨나요? 한 동료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었습니다. 윤서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동을 좀 했습니다. 그 답변은 너무나 모호했지만 동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윤서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거든요. 한편 교도소에서는 하영 일당의 괴롭힘이 다른 수용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가 너무 심하게 구는 거 아니야? 그래도 교도관인데. 하지만 하영의 위세에 눌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다만 몇몇 수용자들은 불안감을 느꼈죠. 윤서의 반응이 너무나 이상했거든요. 보통은 화를 내거나 뭔가 액션을 취하는데 저 교도관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해. 혹시 뭔가 계획이 있는 건 아닐까? 하영도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침묵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니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확실하게 해야겠어. 하영은 다음 날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에는 윤서가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하영은 몰랐습니다. 윤서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참아낸 이유가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곧 드러날 거라는 것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을 혼자 둘러보며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 일당도 오늘은 뭔가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도발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 도발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말입니다. 교도소 안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감하고 있었죠. 곧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영은 마침내 결정적인 도발을 계획했습니다. 오후 운동 시간에 윤서를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생각이었죠. 은지, 미나, 소진도 하영의 계획에 동조했습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끝내자. 저 교도관이 누가 진짜 주인인지 알게 해주는 거야. 하영의 말에 일당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동 시간이 되자 하영은 농구공을 들고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도관님, 우리랑 농구 한 게임 어때요? 아니면 무서우세요? 윤서는 여전히 무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영은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을 각오였죠. 아, 못 들으셨나? 그럼 좀 더 가까이서 말씀드릴게요. 하영이 윤서에게 바짝 다가서며 어깨를 밀었습니다. 그 순간 운동장의 모든 수용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영이 교도관에게 물리적 접촉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선을 넘은 행위였죠. 윤서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제야 반응이 나오네. 하영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어떨까요? 하영이 다시 윤서를 밀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서가 조용히 돌멩이 하나를 주워들었죠. 운동장 반대편에 있는 시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계 바늘 사이가 얼마나 좁은지 아세요? 갑작스러운 윤서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윤서는 돌멩이를 들고 시계를 겨냥했습니다. 거리는 약 12m 정도였죠. 그리고 조용히 던졌습니다. 또 돌멩이는 정확히 시침과 분침 사이의 좁은 틈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죠. 그런 정확도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저게 가능한 일인가? 미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농구대를 바라보며 또 다른 돌멩이를 주었죠. 농구대 나사가 몇 개인지 세어본 적 있으세요? 윤서는 농구대 링의 나사 하나를 정확히 겨냥하고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딩! 소리와 함께 나사에 정확히 맞았죠. 운동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수용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하영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신체 능력이었거든요. 저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은지, 미나, 소진도 마찬가지로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윤서가 보여준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윤서는 조용히 하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여전히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조아영 씨, 그동안 재미있었나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영은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서의 눈빛이 너무나 압도적이었거든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변할 기회를 주고 있었습니다. 윤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회에는 한계가 있죠. 이때 은지가 갑자기 윤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섞인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었죠. 하지만 윤서는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은지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지만 확실하게 은지를 제압했죠. 은지는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야. 은지가 아픔을 호소했지만 실제로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윤서가 최소한의 힘만 사용했거든요. 모든 수용자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윤서의 움직임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동시에 전문적이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707 특임대 출신입니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운동장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707 특임대는 전설적인 특수부대였거든요. 일반인들도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윤서는 옷 속에서 작은 문신을 보여주었습니다. 707 특임대의 상징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보여준 모든 행동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윤서의 말에 하영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은지, 미나, 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에게 감히 도전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일어나세요. 윤서가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다리로 겨우 일어났죠. 저는 여러분을 처벌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변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왔어요. 윤서의 말에 수용자들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변화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제가 직접 나서야 하죠. 윤서의 경고에 모든 수용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영은 무릎을 꿇고 윤서에게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윤서는 하영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의 행동이에요. 그날 이후 이사동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서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모든 수용자들이 그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되었거든요. 윤서의 정체가 공개된 후 교도소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707 특임대 출신이 교도관으로 왔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다른 사동의 수용자들도 믿을 수 없어 했습니다. 진짜 707 특임대 출신이라고? 그럼 그동안 하영이가 얼마나 위험한 짓을 한 거야? 하영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707 특임대는 국가 최고의 엘리트 부대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감히 도전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죠. 은지, 미나, 소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서가 보여준 능력을 떠올리면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 정확한 투척 실력, 순식간의 제압 기술, 모든 것이 전문가의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영은 제일 먼저 윤서에게 다가갔습니다. 교도관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철없이 행동했습니다. 윤서는 차분하게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조하영 씨, 사과는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영이 진심으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죠. 진짜 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세요? 윤서가 반문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힘을 남을 괴롭히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데 쓰는 사람이죠. 윤서의 말에 하영이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은지도 다가와서 사과했습니다. 교도관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제 덤벼든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김은지 씨, 용기가 있다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올바른 곳에 써야 해요. 윤서의 조언에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와 소진도 차례로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윤서는 모든 사과를 받아주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조건을 제시했죠. 앞으로는 이 사동에서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곳으로 만들어야 해요. 윤서의 제안에 하영이 제일 먼저 동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하영의 다짐에 다른 수용자들도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부터 윤서는 수용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교도관과 수용자의 관계이지만 동시에 선생님과 제자 같은 관계이기도 했죠. 교도관님, 707 특임대에서는 어떤 훈련을 받으셨나요? 은지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다양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신력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마음의 힘이죠. 윤서의 설명에 수용자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윤서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니에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의 제가 된 거죠. 어떤 시행착오요? 미나가 궁금해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힘이 있으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걸 깨달았죠. 윤서의 말에 수용자들이 공감했습니다. 하영은 특히 윤서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동안 힘만 믿고 살았는데 잘못된 거였네요. 힘이 있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 거죠. 윤서의 조언에 하영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운동 시간에는 윤서가 직접 수용자들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아닌 서로를 돕는 운동이었죠. 운동도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더 즐거워요. 윤서의 말에 수용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은지는 윤서의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교도관님, 움직임이 정말 아름다워요.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무술의 기본은 부드러움입니다. 딱딱하면 부러지지만 부드러우면 굽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윤서의 철학적인 말에 수용자들이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영은 다른 수용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다른 수용자들도 하영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동안 무서워했던 하영이 이렇게 겸손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앞으로는 서로 돕고 살면서 지내고 싶어요. 하영의 진심 어린 말에 다른 수용자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윤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지수가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윤서 씨, 정말 707 특임대 출신이었군요. 왜 그 사실을 숨기셨어요? 처음부터 밝혔다면 진짜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권위에 눌려서 진심을 숨기거든요. 윤서의 설명에 지수가 이해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그 아이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수의 칭찬에 윤서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변화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윤서의 신중한 말에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이사동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영을 중심으로 한 괴롭힘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돕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죠. 윤서는 그런 변화를 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거든요. 윤서의 정체가 공개되고 며칠이 지나자 이사동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영은 더 이상 위압적인 리더가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죠. 언니들, 오늘 청소는 제가 할게요. 하영이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거든요. 다른 수용자들은 하영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감동받았습니다. 하영아, 내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 정말 고마워.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자신을 반성하기 시작했죠. 교도관님, 저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윤서는 은지의 진심을 느끼며 조언했습니다. 김은지 씨는 용기가 있어요. 그 용기를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데 써보세요. 다른 사람을 보호한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은지가 궁금해했습니다. 약한 사람이 괴롭힘을 당할 때 도와주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의 진짜 역할이죠. 윤서의 설명에 은지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나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공부도 안 하고 놀기만 했어요. 이제라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요. 윤서의 격려에 미나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검정고시라도 준비해 볼까요? 미나의 말에 윤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서의 약속에 미나가 감동했습니다. 소진은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강한 사람 편에 섰던 거예요.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성장이죠. 윤서의 위로에 소진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오후 운동 시간에는 윤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운동을 시작해 볼까요?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져요. 새벽 운동이요? 하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새벽 5시에 운동장에서 만나요.
강제는 아니고 하고 싶은 사람만 나오면 돼요. 윤서의 제안에 수용자들이 흥미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 윤서가 운동장에 나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하영, 은지, 미나, 소진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들도 여럿 나와 있었거든요. 모두 나와주셨네요. 윤서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교도관님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변화하고 싶어졌어요. 하영의 말에 다른 수용자들도 동의했습니다. 윤서는 간단한 체조부터 시작했습니다. 운동의 기본은 자신의 몸을 아는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보세요. 교도관님, 이 동작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은지가 어려워하며 물었습니다. 윤서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중요한 건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발전이에요. 운동을 마친 후 수용자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상쾌해요. 기분이 너무 좋아져요. 운동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건강하게 해줍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 자신감도 생기죠. 윤서의 설명에 수용자들이 공감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하영이 다른 수용자들과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언니,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줘.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줄게. 하영의 말에 다른 수용자가 감동했습니다. 하영아, 내가 이렇게 다정할 줄 몰랐어. 고마워. 수용자들 사이의 관계가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약한 수용자를 괴롭히는 다른 동의 수용자를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도와줘야지. 내가 뭔데 참견해? 상대방이 화를 냈지만 은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난 더 이상 그런 걸 보고 있을 수 없어. 은지의 당당한 모습에 상대방도 결국 물러섰습니다. 미나는 도서관에서 검정고시 책을 빌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부하니까 새로워요. 윤서가 미나를 도와주며 말했습니다. 공부는 나이와 관계없어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해요. 교도관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미나의 진심 어린 말에 윤서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소진은 다른 수용자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봐. 내가 들어줄 거야? 상대방이 의외해했지만 소진은 진심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응, 나도 그동안 힘들었는데 누군가 들어주면 좋았을 텐데. 이제라도 내가 들어줄게. 소진의 따뜻한 마음에 상대방이 감동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수용자들이 모여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윤서의 제안으로 시작된 일이었죠.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윤서가 물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하영이 대답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요. 공부하니까 뭔가 성취감이 느껴져요. 미나가 덧붙였습니다. 우리 모두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은지의 말에 모든 수용자들이 동의했습니다. 윤서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모두 대단해요. 변화는 쉬운 일이 아닌데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계세요. 윤서의 격려에 수용자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밤 하영은 윤서에게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교도관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요. 조아영 씨가 스스로 변화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에요. 윤서의 겸손한 말에 하영이 더욱 감동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하영의 다짐에 윤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사동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괴롭히는 대신 도우며
경쟁하는 대신 함께 성장하는 문화였죠. 한 달이 지나자 이사동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서의 지도 아래 수용자들이 보여준 변화는 교도소 전체의 화제가 되었죠. 다른 동의 교도관들도 놀라며 견학을 올 정도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요? 다른 교도관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윤서의 겸손한 답변에 동료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영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운동을 빠지지 않고 나와서 다른 수용자들을 도왔죠.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수용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아픈 데 없어요? 하영이 몸이 불편한 수용자를 챙기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영아, 내가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몰랐어. 수용자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하영도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은지는 체력 단련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만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운동이었죠. 교도관님, 이 운동을 하면 정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은지가 궁금해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도우려는 마음이에요. 힘은 그 다음이죠. 윤서의 조언에 은지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는 이제 다른 동에서 괴롭힘이 일어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미나는 검정고시 공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윤서의 도움으로 수학과 영어 실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죠. 교도관님,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건가요? 미나가 열심히 질문했습니다. 천천히 차근차근 해보세요.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윤서의 세심한 지도에 미나가 감사해했습니다. 출소하면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미나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윤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미나 씨의 노력을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윤서의 격려에 미나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소진은 상담과 조언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수용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죠. 소진아, 너한테 말하니까 마음이 편해져. 내가 들어주니까 정말 고마워. 수용자들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소진도 보람을 느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정말 기뻐요. 소진 씨는 타고난 상담사 기질이 있어요. 나중에 전문적으로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윤서의 조언에 소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상담사가 될 수 있을까요? 소진의 기대에 찬 질문에 윤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충분히 가능해요. 소진 씨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거든요. 윤서의 격려에 소진이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 모임 시간에는 수용자들이 하루의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불평이나 불만 대신 감사와 다짐의 말들이 나왔죠. 오늘도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서로 도우니까 정말 행복해요. 공부하는 재미를 다시 느끼고 있어요. 윤서는 그런 변화를 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교화가 이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른 동의 수용자들도 이사동의 변화를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에도 윤서 교도관 같은 분이 왔으면 좋겠어. 심지어 다른 교도소에서도 윤서의 교화 방법에 대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어떤 비결이 있나요? 하지만 윤서는 항상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냥 수용자들을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했을 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윤서의 철학에 많은 교도관들이 감동했습니다.
교도소장도 이사동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윤서 교도관, 정말 대단한 성과네요. 어떻게 이런 변화를 만들어냈나요? 수용자들이 스스로 변화한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제공했을 뿐입니다. 윤서의 겸손한 태도에 교도소장이 더욱 감탄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방식으로 지도해 주세요. 다른 동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교도소장의 격려에 윤서가 고마워했습니다. 한편 하영의 출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이었죠. 하영은 출소 후의 계획을 세우며 윤서와 상담했습니다. 교도관님, 출소하면 뭘 해야 할까요? 하영의 진지한 질문에 윤서가 생각해보며 답했습니다. 하영 씨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 능력을 좋은 곳에 쓰면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윤서의 조언에 하영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영이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이나 사회복지 일은 어떨까요? 하영 씨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은 분이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윤서의 제안에 하영이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영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윤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영 씨의 변화를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윤서의 격려에 하영이 새로운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동에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2달이 지나자 이사동의 변화는 교도소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의 수용자들도 이사동의 분위기를 보고 배우려 했고, 교도관들도 윤서의 방법을 따라 해보려 노력했죠. 교도관님, 다른 동 애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은지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부러워할 만해요. 여러분이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윤서의 인정에 수용자들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하영의 출소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사동 수용자들은 하영을 위한 작은 파티를 준비했죠. 물론 규정 내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영 언니, 출소하면 꼭 연락해요. 우리 잊지 말아요. 수용자들의 진심 어린 말에 하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이 변할 수 있었어요. 하영의 감사 인사에 모든 수용자들이 감동했습니다. 윤서는 하영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죠. 이 수첩에 앞으로의 계획과 다짐을 적어보세요. 힘들 때마다 읽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교도관님, 하영이 수첩을 받으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절대 잊지 않겠어요. 출소 전날 밤 하영은 편지를 썼습니다. 윤서에게 전할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였죠. 교도관님께, 저는 이곳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모든 게 남 탓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교도관님을 만나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편지에는 하영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도관님을 무시했습니다. 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호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라는 걸 말이에요. 앞으로는 교도관님께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리더는 앞장서서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출소 당일 하영은 모든 수용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지내요. 그리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요. 윤서는 하영을 게이트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아영 씨, 밖에서도 지금의 마음 잊지 마세요. 네, 교도관님. 꼭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 찾아뵐게요.
하영의 다짐에 윤서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영이 떠난 후 이사동 분위기는 잠시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다짐으로 가득해졌죠. 하영이 보여준 변화를 본받고 싶어하는 수용자들이 많았거든요. 우리도 하영 언니처럼 변할 수 있을까? 새로 들어온 수용자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은지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미나는 검정고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 하영 언니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처럼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미나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의 노력을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윤서의 격려에 미나가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소진은 상담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상담사가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좋은 꿈이에요. 소진 씨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윤서의 응원에 소진이 더욱 열정을 보였습니다. 은지는 체력 단련과 함께 다른 수용자들을 돕는 일에 더욱 적극적이 되었습니다. 제가 강해진 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강함은 그런 거예요. 윤서의 인정에 은지가 뿌듯해했습니다. 한 달 후 하영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교도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소년 상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저와 비슷한 아이들을 보니 제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편지를 읽는 윤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영이 정말로 변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교도관님께 배운 것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서는 하영의 편지를 다른 수용자들에게도 읽어주었습니다. 하영 씨가 밖에서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우와, 정말 대단해요. 우리도 나가면 하영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수용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교도소 전체에서도 이사동의 성과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범률이 현저히 낮아졌고 수용자들의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거든요. 윤서 교도관의 방법을 다른 동에도 적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교도소장이 제안했습니다. 다른 교도관들과 경험을 나누는 건 좋지만 각자의 방식이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건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거든요. 윤서의 겸손한 답변에 교도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후 은지의 출소일도 다가왔습니다. 은지는 체육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죠. 교도관님,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은지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윤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은지 씨의 노력과 변화를 보면 충분히 가능해요. 체육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은지 역시 출소 전에 편지를 남겼습니다. 교도관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짜 강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미나도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사회복지학과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공부의 즐거움을 다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소진은 상담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더욱 깊어져서 관련 자격증 취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사동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이제 교도소 전체로 그리고 사회로까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교화의 의미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윤서는 그런 변화들을 보며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대했을 때 일어나는 진짜 변화를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윤서는 하영, 은지, 미나, 소진으로부터 특별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쓴 편지였죠. 내용을 보고 윤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도관님께 저희가 모두 모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영 언니는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고, 은지는 체육학과에 합격했어요. 미나는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했고, 소진이는 상담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게 교도관님 덕분입니다. 교도관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희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저희가 작은 장학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윤서 희망 장학기금이에요.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돕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읽는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교도관님의 생일에 모두 모여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시간 되시면 꼭 만나주세요. 윤서의 생일이 되자 정말로 네 사람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각자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모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죠. 교도관님, 하영이 제일 먼저 윤서를 안았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어요. 하영 씨, 많이 달라졌네요. 정말 멋져 보여요. 윤서의 말에 하영이 밝게 웃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저와 비슷한 아이들을 도울 수 있어서 매일 행복해요. 하영의 말에서 진정한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은지는 체육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교도관님, 저 대학에서 태권도 동아리 회장이에요. 후배들에게 진짜 강함이 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은지 씨다운 선택이네요. 윤서의 칭찬에 은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나는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매일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미나 씨의 열정을 보니까 정말 뿌듯해요. 윤서의 격려에 미나가 더욱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소진은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줄 몰랐어요. 교도관님께 배운 대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어요. 소진 씨는 타고난 상담사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 거예요. 윤서의 인정에 소진이 감격했습니다. 네 사람은 윤서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액자에 담긴 사진이었는데 각자의 현재 모습과 함께 감사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우릴 포기하지 않은 선생님께 하영의 메시지였습니다. 진짜 강함을 가르쳐준 선생님께 은지의 글이었습니다. 꿈을 찾게 해준 선생님께 미나의 감사 인사였습니다. 마음을 치유해준 선생님께 소진의 메시지였습니다. 윤서는 선물을 받으며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선물이에요. 교도관님은 저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영이 물었습니다. 윤서가 고개를 갸우뚱하자 네 사람이 함께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에요. 우리에게 진짜 인생을 가르쳐준 선생님이요. 저희는 교도관님을 평생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은지의 말에 윤서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는 네 사람과 함께 소박한 식사를 했습니다. 각자의 근황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교도관님,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미나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진짜 전사는 적을 없애는 사람이 아니라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 정말 좋아요. 저희가 그 증거죠. 소진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윤서의 말에 네 사람 모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헤어질 시간이 되자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죠.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 가지고 찾아뵐게요.
하영의 다짐에 윤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제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윤서의 약속에 모든 사람들이 감사해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윤서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707 특임대에서 배운 것은 적을 제압하는 방법이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교도소에 출근한 윤서는 새로운 수용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의 기회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 저는 교도관 장윤서입니다. 윤서의 인사에 수용자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도전적인 눈빛으로 윤서를 바라봤습니다. 마치 예전의 하영을 보는 것 같았죠.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구나.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보자. 교도소 벽면에는 윤서 희망 장학기금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영, 은지, 미나, 소진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변화는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윤서의 교화 철학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로 말이죠. 그날도 윤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변화의 이야기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말이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